자, 이제 마켓 프리뷰 시간입니다. 요즘 이 외래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보자는 이야기죠. 뭐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VSS의 박영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죠. 네.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장의 지금 최대 화두는 역시 환율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이요? 환율이 지난주부터. 환율은 저도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제가 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호 대표가 보시는 환율이 있고 또 예. 제가 보는 환율의 전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환율을 갖다가 자금의 그 머니플로우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 달러가 약세고요. 원화가 강세된다는 얘기는 외국인 자본들이 그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그 시장의 자본들의 가치를 올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 거래인데 최근에 그 10월 달까지는 이러한 거래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떤 그 원화가 강세가 이루어지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했었는데 최근 10월 달 들어서는 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국내 은행들의 선물한 매도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겠다고서 우회적으로 그 시장에 개입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것들은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아마 수일 내에는 자리를 다시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보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마 쉽게 돼 있을 겁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그 약세를 보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은 외국인들이 자본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유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을 사기 때문에 채권 금리 좀 떨어져야지 맞습니다. 10월 달까지는 외국인의 그 자본들이 유입이 되는 것들이 보여졌고요. 채권 금리도 콜 금리 대비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자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이 가능했지만은 최근 10월 달 들어서는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그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콜 금리도 지금 이번에 그 금리 인하한 이후에 채권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부 투기 세력이나 아니면은 그 차입된 그 외환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방어를 한다고 했으니까 환율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부터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러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등의 기회로 삼을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환율 얘기는 박영호 대표님이 보시는 또 환율이 있으니까 그죠? 예. 네, 방어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 관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 후반의 투자 전략 이제 주 초반이 넘어가고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앞서 어떤 전문가께서는 10월의 마지막 밤 또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낭만적이죠. 이 낭만을 잘 즐기려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 후반의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그 전통적으로 10월은 조금 약세를 보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반등할 구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그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좋다면 추가적으로 반등함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10월 달부터는 아마 주가가 약세보다는 조금 강세로 전환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다만 시장이 아직도 뭐 원화 강세라든지 이런 불안감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급등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아마 제가 봐서는 1950포인트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하고 다음 주초 그 지수 전략은 상향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가는 겁니다. 네, 조정받아도 아래쪽에 그동안 뭐 1900을 막 깨려고 했다면은 1900을 좀 지키는 위쪽으로. 지키면서 오히려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올라갈 때는 1900 한 50포인트. 50포인트까지는 1차 그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율도 좀 방어가 되고 뭐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환율의 그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좀 반등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자, 뭐 지수도 대충 그림 그려봤고, 그다음에 뭐 어떤 큰 섹터도 한번 봤는데 작은 섹터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모멘텀을 좀 찾아가지고
좀 들여다볼까요? 사실 저는 그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디스플레이 요즘 좋죠. 예. 네. 최근에 그 삼성하고 애플하고 그 특허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이 삼성 진영 대 반삼성 진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진영 그 디스플레이 업종은 조금 좀 침체되는 반면에 반삼성 진영 디스플레이 업종은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그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 사실 그 요즘에 가격 경쟁이 굉장히들 그 뭐 휴대폰이 다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업종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가격 경쟁을 조금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원가 절감하고 불량률을 감소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가격 경쟁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원가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불량률을 높이면서도 이러한 그 실적을 볼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그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 네.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러한 그 삼박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관련 업종 이런 걸 살펴봐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불량률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불량률을 낮추면 생산성이 높아지게 네, 되고요. 뭐 수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그리고 거죠. 원가 절감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업체가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가 신장이 되면서 현재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 네. 이런 업체를 찾아주는 것이 역시 디스플레이 업종의 그 핵심을 찾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고 사실 싶습니다. 그걸 찾기가 일반 투자자들이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이 좀 대신해서 찾아주는데 잘 찾아야죠. 네. 잘못 찾으면은 네. 잘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뭐 이 구조조정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전이가 좀 많이 돼서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예. IT의 강국인 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이 산업이 또 대구경으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와 관련된 또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종목 들어보죠. 무슨 종목입니까? 그래서 사실 그 디스플레이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면적이 커지면서 대면적이 되면 될수록 그 실적이 증가하는 업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의 그 원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납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생산성을 불량률을 낮춰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 여기에다 또 뭐냐면은 독점적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매출에 어떤 전반적인 그 매출 독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찾아봐 줘야 될 건데 사실 이거를 모두 그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가 바로 상보입니다. 상보요. 예. 네, 상보는 앞서 전문가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셨습니까? 뭐 일단 예. 또 추가 내용이 있으면 들어보죠. 상보 같은 경우는 제일 우리가 먼저 봐줘야 될 게 일단은 그 LG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AOU라든지 그다음에 샤프라든지 이런 반삼성 진영의 그 거래선을 다소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이 회사에서 개발한 그 복합 시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복합 시트는 프리즘 시트하고 반사 시트 두 개를 한 장으로 만들면서 원가를 낮췄다는 거고요. 또 그 필름을 제조 공정에서 두 번 붙이게 되는데 이 두 번 붙이는 것을 한 장 붙이게 되면서 불량률을 낮추면서 생산성을 높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계 특허 독점 기술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반삼성 진영의 그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그 상보에서 생산하는 복합 시트의 그 채용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향후 이 회사가 그 대규모 거래선을 또 확보할 수 있다는 것들도 이 회사의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실적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봐줘야 될 텐데 이 회사가 2013년 그 3분기 매출이 약 67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58억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그 3분기에 벌써 전년도 매출을 전부 다 갱신을 다 했습니다. 네. 오히려 4분기에는 올해 그 예상한 그 2012년도 예상 매출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S&T 새로운 그 신규 거래선이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탄소나노 필름이 상용화가 된다면은 이 회사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와 그리고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업체 이런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상보라는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3분기 누적 매출이 670억이죠? 예, 3분기 맞습니다. 만 670억은 아니죠? 아니요, 3분기 누적 매출이 벌써 3분기까지 누적이 대략 670억 원에 영업이익이 58억 원. 지난해 연간 기준을 다 넘었습니다.
넘어섰다. 다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4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올해 예상한 4분기 실적보다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추가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일단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 가도에 있는 산업의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직은 그 불투명성이 있습니다만 이 CNT 필름이라고 하는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필름. 요건 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탄소 나노튜브도요. 지금 ITO 필름이 그 시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데 향후 ITO 필름이 그 인dim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격이 인상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탄소 나노 필름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문제보다는 그 제조사에서 어떠한 그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 채용을 조금 미루고 있지만은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채용이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 이런 그 필름의 그 상용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상보는 복합 시트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가 화면들이 점점 커지면서 대화면이 되면서 그 실적이 수혜가 되고요. 이런 탄소 나노 필름까지도 된다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탄소의 성질이 좀 검은색, 흑색을 떼어서 투과율과 좀 여러 가지 뭉치는 문제들 이런 것을 액상화시켰다고는 하는데 좀 더 지켜보고 가능성은 일단 있으니까 성장 동력으로 일단 뭐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럼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상보는? 예, 1차적으로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 것을 감안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면서 단기적으로 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은 신고가 형성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고는 그 신고가 형성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요. 1차적으로 단기 목표는 17,500원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어렵거나 해서 하락을 할 경우에는 12,000원은 그 웬만해서는 깨지 않겠지만은 12,000원을 하향하는 악재가 나오거나 시장의 추세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것들이 좋다. 이런 전략으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합 광학 시트 생산업체 대형 디스플레이와 연관성이 있는 상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켓 프리뷰였군요. 그다음에 VSS의 박영호 대표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